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산업재 기업이죠. 이튼, 티커는 ETN인데요. 이 기업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지난 10년 넘는 시간 동안 이 이튼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또 그 결과로 현재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고민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주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사실 오늘 이야기는 성공적인 기업 변신 스토리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동시에 아니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 주식 지금 사도 괜찮은 건가 하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뛰어난 기업 성과가 항상 바로 매수 신호다 이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튼의 그 극적인 변화 과정, 그리고 현재 정말 눈부신 성과, 또 왜 지금 주가가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이튼의 여정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가장 중요한 변곡점, 역시 2012년 말에 있었던 쿠퍼 인더스트리 인수, 이게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게 무려 130억 달러짜리였죠.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M&A였습니다. 네, 단순히 그냥 덩치만 키운 게 아니었고요. 이 인수는 이튼의 핵심 사업, 그러니까 전력 관리 부문을 확 강화하고 시장에서 입지를 더 단단히 하려는 어떤 전략적인 승부수였던 거죠. 하지만 그 규모가 컸던 만큼 통합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네, 그 과정에서 이튼은 오랫동안 이어온 그 배당금 인상 기록 있잖아요. 그걸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몇 년간 배당금을 동결했죠. 회사가 정말 큰 변화를 겪으면서 내부 정리에 좀 집중하던 그런 시기였던 거네요. 그런데 바로 이때, 그러니까 남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을 때 기회를 본 투자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쿠퍼 인수가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워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엄청난 시너지를 낼 거다. 그래서 결국 배당금 승장도 다시 이끌어낼 거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이튼 주식이 지금처럼 막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거든요. 조용했던 시기였죠. 자, 그럼 시간을 좀 훌쩍 뛰어넘어서 현재로 와보겠습니다. 과거 그 투자자들의 예측이 정확했던 것 같아요. 이튼 지금 정말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렇죠. 가장 최근 실적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2025년 2분기 실적 말씀이시죠? 네, 2분기 실적을 보면 이 조정 주당 순이익, 그런가 EPS라고 하죠. 기업의 실제 이익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전년 대비 8%나 늘었습니다. 와, 8%나요? 네, 그리고 부문별 마진율은 23.9%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23.9%. 이건 회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그냥 보여주는 숫자네요. 그렇죠. 게다가 그 유기적 매출 성장률 이것도 8%로 아주 탄탄합니다. 여기서 유기적이라는 건 그러니까 새로 인수한 회사 매출 빼고 순수하게 기존 사업만으로 그만큼 성장했다는 의미죠. 정확합니다. M&A 효과 제외하고도 그 정도 성장했다는 거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정말 중요한 신호, 배당금. 이게 드디어 다시 힘차게 성장하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2025년 3월에 무려 11%나 배당금을 올렸습니다. 11%요? 와, 그 동결 기간이 꽤 길었던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자신감의 표현인데요. 그럼요. 쿠퍼 인수하고 또 그 이후에 진행했던 비핵심 사업 내각 같은 그런 전략적 결정들이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걸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이게 단순히 최근 한두 분기 반짝하는 그런 성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결보다? 네, 10년 이상 공들여서 추진해온 그런 전략적인 선택, 그리고 그걸 꾸준히 실행해온 그 결과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쿠퍼 인수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사업구조 계속 재편하고 효율성 높여온 과정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강력한 재무 성과로 이어진 겁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정말 명확한 비전하고 뛰어난 실행력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와, 이런 성공 스토리를 듣고 나면 당연히 이튼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잠시만요. 이 주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좀 넘어가 보죠. 회사는 분명히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럼 주식의 가격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해지네요. 과거에 그 투자자들이 조용히 기회를 엿보던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현재 이튼 주식은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그냥 한몸에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 변화를 숫자로 확인해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과거 통합 과정에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눌려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주가 수익 비율, P 레이셔라고 하죠. 네, P. 기업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시장이 이 기업 이익 1원당 얼마의 가치를 매기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그때는 대략 한 10.5배 수준이었습니다. 10.5배. 네. 그런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지금은요. 훨씬 높을 것 같은데요. 무려 37배에 육박합니다. 네, 37배요. 10.5배에서 37배. 거의 뭐 3.5배나 높아진 거네요. 와,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렇죠. 이 37배라는 숫자는요. 지난 몇 년간 기록했던 최고치가 약 42배 정도였는데 거기에 훨씬 더 가까워진 수치입니다. 과거 저점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거죠. 이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튼의 미래 성장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기대치를 이미 가격에 다 반영시켜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대감 같은 걸까요? 뭐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막 급증한다거나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같은 그런 큰 트렌드에서 이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인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데이터 센터 증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또 전력망 현대화 같은 이런 메가 트렌드들. 여기서 이튼이 수혜를 톡톡히 볼 거다 이런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아주 강하게 녹아있는 겁니다. 아, 문제는 이제 그 기대가 앞으로 정말 현실화될지 아니면 조금 너무 앞서 나간 기대는 아닐지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한번 짚어봐야 하는데요. 네네. 현재 이튼의 배당 수익률은 약 1.1% 수준입니다. 주가 대비 배당금 비율인데 이게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1.1%요? 네, 비슷한 산업재 기업들 평균이 약 1.3% 정도 되고요. S&P 500 지수 전체 평균도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근데 1.1%면 1.2%, 1.3%랑 비교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0.1에서 0.2%포인트 정도 차이면 그냥 뭐 시장 평균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약간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정이요? 네, 비교 대상인 그 S&P 500 지수 자체가 지금 거의 역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수의 PE 비율도 약 28배로 평소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 이걸 좀 감안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비교 대상의 시장 자체가 이미 좀 비싸다는 거군요. 또 고평가된 상황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평균 수준이라는 게 과연 매력적인 가격일까? 여기에 이제 의문부호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튼의 높은 가격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정당화될 수 있는 걸까? 이 질문을 이제 던져봐야 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는 점은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성장성을 고려하면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기업은 좀 비싸게라도 사서 오래 가져가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런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튼이라는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은 매우 튼튼하고 성장 전망도 밝아 보입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 벤저민 그레이엄이 훌륭한 기업이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나쁜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지만요. 네. 또 다른 거장인 워렌 버핏은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그저 그런 기업을 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어떤 투자 철학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튼의 신규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제시되는 접근 방식은 인내심입니다. 인내심이요. 매우 당장 이 뜨거운 주가에 올라타기보다는 이튼을 관심 목록 최상단에 딱 두고 꾸준히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 전체의 조정이 오거나 아니면 이튼 자체의 어떤 이슈로 주가가 좀 더 매력적인 수준까지 내려올 때 그때를 기다려보는 전략입니다. 뭐랄까 이미 잔치가 한창인 파티에 뒤늦게 비싼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음 파티를 조금 기다려보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비유가 재밌네요. 그럼 반대로요. 이미 예전에 이튼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기존 보유자의 경우에는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워렌 버핏 스타일처럼 훌륭한 기업을 장기 보유하면서 기업의 성장과 함께하는 전략, 이걸 선택할 수도 있죠. 네.
현재 밸류에이션이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이미 좋은 가격에 진입한 투자자라면 계속 보유하면서 꾸준히 나오는 배당금 있잖아요. 그걸 다시 투자하는 방식으로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장기적인 성장의 과실을 따먹는 전략. 이것도 충분히 유효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게 단순히 이튼이라는 기업이 좋다 나쁘다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언제 어떤 가격으로 이 주식을 만났느냐, 그리고 나의 투자 목표나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요약해보면요. 이튼은 10여 년 전에 그 쿠퍼 인수라는 거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정말 눈부신 변신을 이뤄냈습니다. 네. 그 결과 지금 기록적인 이익과 마진, 탄탄한 성장률, 그리고 두 자릿수 배당금 인상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이 성공 스토리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높은 가격표를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다. 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동종 업계나 시장 평균과 비교해도 현재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고려할 때 신규 투자자라면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신중한 접근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이번 이튼 사례는 정말 근본적으로 튼튼하고 잘 운영되는 기업과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주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할 때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 분석만큼이나 현재 시장이 매기는 가격, 즉 밸류에이션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는 주로 이튼의 과거 변신 과정, 현재의 뛰어난 재무 성과, 그리고 PE나 배당 수익률 같은 현재의 밸류에이션 지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요. 하지만 이 숫자들 너머에 있는 이튼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전력관리 기술이 예상치 못하게 급격하게 변한다거나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경제 침체 가능성이라든지 혹은 AI 기반의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들고 나오는 새로운 경쟁자가 갑자기 출현한다거나 이런 잠재적 위험 요인들은 없을까요? 반대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데이터 센터나 에너지 전환 말고 우리가 아직 놓치고 있는 더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은 없을까요? 이런 미래의 기회와 위험 요인들이 현재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그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번 더 깊이 탐구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